강국시입니다. 지금 방사선과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혹은 방사선과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 방사선과가 꽤나 괜찮은 전공인지 아닌지를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방사선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공부 졸라 빡세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 졸라 빡세게 해야지 괜찮은 직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방사선과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방사선사. 여러분이 이 방사선사라는 면허를 갖고 있으면은 거진 100%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면허로. 왜냐면 방사선사는 병원이 있는 곳이라면 그 엑스레이 기계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곳은 웬만하면 방사선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병원이 너무 많잖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인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방사선사 치면은 지금 현재 방사선사를 구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나오는데 뭐 하나 들어가 볼까요? 건강검진센터 방사선사 정직원 및 오전 파트 직업 모집. 아, 오전 파트 이런 거 괜찮지. 근무 조건 8시부터 12시 30분 개꿀이죠. 8시부터 5시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대전이네요. 조직 문화 야근 강요 안 함. 스고이. 하지만 월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뭐 또 한 개만 더 볼까요? 또 한 개 방사선사 모심. 예, 방사선사를 모신다고 하는데요. 자격 요건이 이렇게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짜자자자자자 있고요.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현재도 방사선사 치르면은 굉장히 많은 방사선사를 구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병원이 망하지 않을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망하면 여러분이 언제든 다시 옮겨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차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연봉도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좀 부담을 느끼는 의사 원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무언의 압박이 갈 수도 있겠죠. 너 이제 좀 꺼져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력이 없으면은 이 병원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일단 면허를 갖고 있으면 거의 100% 취업은 가능하다. 이게 방사선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빡세게 하면 좋다고. 두 번째는 제가 RI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I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라는 아주 거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면허증인데, 이거 갖고 있으면은 면허의 그 채용의 공고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2배 정도, 좀 과장해서 2배 정도, 과장해서 2배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사선사가 여러분이 방사선과를 들어가면 누구나 딸 수 있는 면허가 되었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은,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인에다가 RI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RI 치면은 거기에 대한 채용 공간이 이렇게 쭈쭈쭈쭈쭉 뜨는데 뭐 하나 들어가 볼까요?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 직원 채용.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믿지 마세요. 또 봐볼까요? 대한검사기술, 대한검사기 서산출장소 안전관리자 채용, RI 면허 필수, 정규직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RI 일반 면허자 경력 채용 공고, 대졸, RI 또는 SRE 면허자, 근무 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 5일 근무고 서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RI라는 면허를 따고 있으면 지금 쭉 또 여기 많죠? 많죠. 그러니까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이 RI에 관련된 직업도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 RI가 그 초기 연봉이 더 방사선사보다 세긴 합니다. 더 셉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그 RI 따가지고 뭐 일하면 힘든 거 아니에요? 막 노동하는 거, 그 막 노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복불복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럼 뭐 방사선사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이제 RI 가지고 일하는 거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 그런 복불복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SRI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RI. 요거는 이제 R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 RI를 딴 사람이 그 일정 일정 직장에서 2년인가 한 3년 정도 일하면은 그 경력이 돼가지고 이 SRI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딸 수가 없는 거고, 이거 있는 다음에 이걸 따는 건데, 이거는 이름이 여기서 똑같고요. 여기만 이제 감독자 면허라고 합니다. 감독자 면허. 이거 갖고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SRI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SRI 감독자 모집. 요거는 거의 이제 뭐 모집이 아니라 좀 모십니다 느낌이에요. SR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근무 조건이 좋거든요. 보면 별로 이제 많이 뽑지도 않는데 그만큼 많이 없기도 해요. 이 SR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보면은 따라라라라 이제 정규직이고 뭐고 하는데 당연히 그 감독자, 그러니까 그 일반 면허자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뭐 이제 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SRI가 이제 방사선과의 가장 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초음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사는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프로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배 까보세요 하면 배 딱 까면은 이제 거기다가 젤리 좀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젤리 쭉쭉 예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 이용 쭉쭉쭉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데 이 초음파도 방사선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초음파는 보통 이제 진단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쪽에 일이 많아요. 건강검진. 근데 요거는 보통 건강검진은 밥을 굶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근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 근무. 오전 근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일해가지고 보통 오후 2, 3시에 끝나는 그러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 대박이거든요.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일 딱 깔쌈하게 오전 조진 다음에 아기 그 하원하러 갈 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초음파사. 자,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사. 이렇게 있죠. 영상의학과 초음파사 구임. 여수 한국병원 초음파사 파트타임. 자, 이런 거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면 근무 자가 조건이 뭐 이렇게 있고 근무 조건 보면은 파트타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아, 토요일도 일하네요. 네, 풀타임 월금 7시부터 오후 3시 토요일 7시부터 12시. 일 많이 한다. 예, 여기 일 많이 하네요. 아, 근데 여기도 이제 초음파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그거보다 웬만하면 그 급여가 더 높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좀 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방사선사 면허 같은 경우는 그냥 졸업하고 시험 하나 합격하면 다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대부분 방사선사 면허까지는 딸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근데 이 RI부터면은 얘는 합격률을 말씀을 드리면 평균 한 12%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12%? 그 정도 됩니다. 저도 이 RI 면허까지 갖고 있는데 얘를 두 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두 번 만에 합격했는데 첫 번째 때 합격률이 4%대였고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합격률이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굴곡이랄까? 아, 그 되게 그 심해요. 막 쉬었다가 어렵다가 쉬었다 어렵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사선과 오면 좋은데 단 공부를 조직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RI 같은 경우는 제 느낌상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한 토익 750점 정도의 노력이랄까요? 제 느낌엔 그랬어요. 이 정도 공부하는 정도면 RI를 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SRI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합격률이 4%인가? 예, 되게 낮고 일단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음. 왜냐하면 이 RI를 갖고 있으면서 경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SRI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번이든 3번이든 장점이 뭐냐면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시험을 봐가지고 평균 60점을 넘으면은 면허증을 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랑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2번, 3번이. 이건 그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번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게 면허도 있어요. ARDM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미국 초음파사 자격증인데 이게 있으면 정말 취업에 좋고요. 초음파사로서. 없어도 그냥 경력만 보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 면허를 따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병원도 있겠죠. 대학병원, 종합병원, 뭐 국립대학병원, 네, 이런 데죠. 이런 데는 굉장히 좋죠. 여기도 진짜 좋은 직장인데 길이 잘 안 난다. 워낙에 경쟁력 맞죠? 경쟁이 심하고 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방사선과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공부를 졸라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20살 이후에도 이런 RI든 SRI든 초음파사든 일단 딱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나 빡시게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방사선과 아직도 뭐야 그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대학병원을 무조건 목표로 하겠다. 요런 데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비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학병원이나 정말 종합병원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좀 길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더 좁아졌고요. 여기 가는 길이 정말 좁아졌고 막상 여러분이 졸업을 한다고 해도 좀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때 자리가 나야 되고 운이 안 따라주면 뭐 몇 년 동안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해가지고 스펙을 만들어 놨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좀 좁게만 보고 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여기 갈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무난한 거는 일단 RI가 제일 무난합니다. RI까지가. 여기까지 하면은 웬만하면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여자 방사선사 여성분들은 초음파사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결혼해 보니까 저는 결혼했거든요. 그 최고의 여성은 그 최고의 그 아내라고 하죠. 최고의 여성은 일하면서 애까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여성이 최고거든요. 근데 일을 풀타임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전 근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최고죠. 예, 근데 막 연봉도 그렇게 적지가 않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로에 조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 씨였습니다.